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 올해 68입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쭉 혼자였죠. 오늘 아침 딸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명절이나 제 생일 때나 연락하는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애들은 괜찮고?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딸이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제가 딸네 집으로 찾아갔었거든요.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요.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요.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잠깐만 뵈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였죠. 그래도 저는 냉장고를 뒤졌어요.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는데 미역이 없더라고요. 요즘 장을 보러 가도 이것저것 아껴서 사니까 미역 같은 건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두부 한 모에 애호박 반 개, 양파 하나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머리는 염색이 빠져서 새치가 보이고 얼굴은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은 거먹게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영아,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딸이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그냥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저렇게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딸을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무슨 일이야? 민수 씨가 뭐라고 했어? 애들이 아픈 거야? 딸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저 딸의 등을 계속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겨우 진정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 사업이 안 돼요. 사업? 민수 씨가 무슨 사업을 했어? 작년부터 친구랑 같이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없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빚이 좀 있어요. 자재값이랑 인건비를 못 갚아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저희 집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평생 빚만은 지지 말자고 했거든요. 얼마나? 지금 당장 갚아야 할 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제 통장에 딱 그만큼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퇴직금이랑 보험금 중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둔 게 딱 그 정도였어요. 엄마, 저도 정말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딸이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본 대부업체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나중에 더 큰일 나요.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고. 엄마, 제발요. 딱 3개월만 빌려주세요.
3개월 후에 민수 오빠가 큰 공사 하나 따놓은 게 있어요. 그거 끝나면 바로 갚을게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딸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게 언제부턴가 싶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보들보들하고 곱던 손이었는데. 지영아, 엄마 제발이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무너져요. 예린이랑 준호는 아직 어린데. 애들이 이런 거 알면 안 되잖아요. 손녀 손자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더 아팠어요. 10살, 8살. 아직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나이잖아요. 3개월 후면 정말 갚을 수 있어? 네, 엄마.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딸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엄마가 외면할 수 있나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껴안았어요. 그렇게 안긴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말랐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3개월 후에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김명자 예금주 잔액 3,245만 원. 이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허리 아픈 것도 참고 파출부 일하면서 모은 돈, 그렇게 모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나중에 제가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요양원 갈 돈도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을 딸에게 주면 2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을 믿었어요. 3개월 후면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 아가씨가 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찾으시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딸 좀 도와주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찾으시면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불편하실 텐데요. 직원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괜찮아요. 딸이 곧 갚는다고 했어요. 3천만 원을 찾아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은행 앞으로 올 수 있어?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도 안 돼서 딸이 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잘 세어봐. 딸이 돈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3개월 후에 꼭 갚을게요. 그래. 엄마는 너 믿는다. 딸이 돈 봉투를 가방에 넣고 제 손을 한번 꼭 쥐었어요. 그럼 엄마,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곧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딸은 돈을 들고 급히 떠났어요. 저는 텅 빈 은행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봤어요. 잔액 245만 원. 이게 제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참 밝은 달이었는데 왠지 슬퍼 보였어요. 3개월 후면 괜찮아질 거야. 지영이가 꼭 갚는다고 했잖아.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딸을 믿었어요. 3개월 후면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렇게 4개월, 5개월이 지났어요. 약속했던 3개월은 이미 2달이나 지났는데 돈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딸이 힘들까 봐요. 제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있었어요. 허리가 자꾸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또다시 그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응, 그래. 언제든 와. 이번엔 준비를 안 했어요. 냉장고에 남은 김치랑 계란으로 계란말이만 하나 했죠. 오후 3시쯤 딸이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딸이 더 말라 있었거든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보였어요. 지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잘 먹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보면 알잖아요. 엄마니까. 딸이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손만 계속 비비작거리고, 엄마. 또 그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6개월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엄마, 저 정말 죄송한데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번에도 돈 이야기구나. 전에 빌린 돈은요? 그게 민수 오빠가 공사는 따냈는데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이익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엄마. 저희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저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엄마. 딸이 또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민수 오빠 친구가 건물주인데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맡길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계약금이 필요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저한테 있는 돈은 고작 80만 원이었어요. 지영아, 엄마한테 돈이 없어. 엄마 아빠 보험금 있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 보험금.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전부였어요.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넣었던 보험금.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 돈은 당신 병원비로 쓰고 나중에 요양원 갈 때 쓰세요. 절대 다른 데 쓰지 마요. 그게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지영아, 그건 안 돼. 엄마,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6개월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니? 그 돈은 엄마 병원비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공사만 하면 1억은 벌어요. 그럼 엄마한테 8천만 원 다 드릴 수 있어요. 지영아, 엄마가 지금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요. 민수 오빠가 이미 친구한테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지금 못한다고 하면 민수 오빠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체면. 사위의 체면을 지키려고 제 노후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엄마 예린이랑 준호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아빠가 사업 실패했다는 소문 들으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녀 손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지영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지? 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약속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의 포옹이 6개월 전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또 은행에 갔어요. 어르신, 지난번에 이어서 또 큰 돈을 인출하시네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혹시 가족분이 강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강요는 아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이었어요. 통장을 보니 잔액이 몇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은행 앞으로 와.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20분도 안 돼서 딸이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위 민수도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감사하다기보다는 급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해요. 이게 우리 마지막이에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번 공사만 잘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넘겨줬어요. 딸과 사위가 급히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급할까? 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잔액 23만 7천 원.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제 평생의 저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정말 딸이 갚을 수 있을까? 근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못 갚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고기는 사치였어요. 두부도 비쌌어요. 계란도 아껴 먹었어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낮에는 전등도 안 켰어요. 여름인데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병원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 왜요? 지금 바빠요. 아니,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은 5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관리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우연히 딸을 봤어요. 예린이랑 준호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카트에는 과일, 고기,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아, 돈이 있었구나.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딸을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데 예린이가 저를 먼저 봤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예린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딸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서 왜? 장 보러 왔지. 너희도? 네. 그냥 애들 먹을 거 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아, 그 돈은. 제가 입을 열려는데 딸이 재빨리 말을 끊었어요. 엄마, 지금은 애들 있어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가자, 예린아. 할머니, 안녕. 손녀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 카트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그게 전부였어요. 딸의 카트와 제 카트를 비교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내 돈으로 저렇게 잘 먹고 사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어서 그냥 맞으며 걸었어요. 우산 살 돈도 아까웠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에 누웠는데 몸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대체 뭐지? 딸한테 돈만 주는 ATM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을 원망했어요. 그날 비를 맞고 온 후로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왔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었거든요. 약국에서 제일 싼 감기약을 사서 먹었어요. 3,000원짜리.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2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2주가 남았는데 그 2주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반 통,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에만 밥 한 공기에 김치 조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거든요.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아래층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명자 씨 계세요? 문을 열었을 때 박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명자 씨,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이 완전히 노랗게 떴잖아요. 밥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명자 씨,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제대로 안 드시는 거 맞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순자 씨, 울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딸이 3천만 원을 빌려갔던 것, 6개월 후에 또 5천만 원을 빌려간 것, 이제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남은 것,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굶고 계신 거예요? 명자 씨,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연금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뭐라도 드셔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 할머니가 급히 내려갔다가 30분 후에 다시 올라왔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제가 해온 거예요. 얼른 드세요. 도시락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순자 씨, 이거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밥을 한 입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아, 이게 밥이구나. 이게 따뜻한 밥이구나. 박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오래 굶으셨으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박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명자 씨, 이건 아니에요.
딸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그게 딸도 힘들 텐데. 명자 씨가 더 힘들잖아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돼요? 박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딸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 조카가 변호사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아니에요. 딸한테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이대로 굶어 죽으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딸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차가웠어요. 지영아, 나야. 엄마, 왜요? 지금 바빠요. 항상 바빠요. 항상. 지영아, 그 돈 말인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공사가 늦어져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래도 지영아, 엄마가 지금.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내가 뭐였지? 딸한테 나는 뭐였지?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204호 김명자님, 관리비가 2달째 밀려 있는데요. 언제 납부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내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 연기신데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 무슨 조치일까요? 쫓겨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할머니였어요. 또 도시락을 들고 왔더라고요. 명자 씨, 어제 잘 드셨어요? 오늘도 가져왔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순자 씨도 연금 받아 사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연금도 명자 씨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저것 아끼면 돼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라도 의지하세요. 네.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매일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국민연금이 들어왔어요. 50만 원.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린 관리비 20만 원을 내야 했고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8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 벌써 31만 원이 나간 거예요. 남은 돈 19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하루에 6천 원 정도. 라면 한 개 값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다 날렸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인데 제가 다 딸한테 줘버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보, 나 어떻게 해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이게 나야? 이게 68년을 산 내 모습이야?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내가 없어지면 딸이 편해질까?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박 할머니가 가져다 준 도시락이 생각났어요. 아니야. 순자 씨가 있잖아. 순자 씨가 걱정할 거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박 할머니의 도시락으로 국민연금 19만 원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는 걸.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차를 끓여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셨죠. 명자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도는 것 같은데. 순자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웃이라고 다 이렇게 챙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박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 할머니가 조카 얘기를 꺼냈어요. 명자 씨, 제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순자 씨. 괜찮아요. 명자 씨, 8천만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딸이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래도 딸인데.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자 씨 말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명자 씨 인생이에요. 딸을 위해 명자 씨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냥 상담만 받아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박 할머니와 함께 조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준 것, 또 5천만 원을 빌려준 것, 지금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는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차용증은 쓰셨나요? 아니요. 딸인데 그런 것까지. 그럼 문자나 녹음 같은 증거는요?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돈을 빌려갔으니 갚으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럼 딸이 갚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효과는 있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딸이 상처받겠지. 엄마가 자기를 법으로 고소한다고 생각하면.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처받아야 할 사람은 따님이 아니라 어르신이에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무실을 나와서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명자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무리하게 권할 순 없어요. 다만요? 명자 씨가 먼저예요. 딸보다 명자 씨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해보기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야. 엄마, 왜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그 돈 정말 언제쯤 갚을 수 있니?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얘기 또 해요?
지금 민수 오빠가 공사하느라 바쁘다니까요. 그래도 지영아,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저희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하다고요. 학원비, 생활비. 마트에서 봤던 가득 찬 카트가 생각났어요. 지영아, 엄마가 그 돈 없으면 관리비도 못 내. 병원도 못 가고.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엄마는 맨날 저한테만 돈 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돈을 달라고 했나요? 제가 빌려준 건데? 지영아, 엄마가 빌려준 거잖아. 빌려준 걸 돌려받으려는 건데. 빌려줬으면 조용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자꾸 재촉하세요? 재촉? 8개월이 지났는데 재촉이라고요? 지영아,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돈 돌려달라는 게 잘못인가? 그날 오후 박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저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해요. 명자 씨, 결정하셨어요?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명자 씨.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박지영 귀하. 2024년 3월 15일 금 3천만 원, 2024년 9월 20일 금 5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므로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10일 이내 전액 변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이걸 정말 보내야 하나? 딸이 받으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서명을 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는지 놀랐는지. 지영아, 엄마가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영아, 엄마가 전화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저 엄마 딸이에요. 친딸이라고요. 친딸이라서 8천만 원을 빌려준 거야. 하지만 갚을 생각을 안 하잖니. 갚을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갚든지 연락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알아요. 순자 할머니가 다 챙겨주신다면서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너 어떻게 해? 예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매일 순자 할머니가 밥 가져다 준다고. 손녀가 봤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구나. 지영아,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니? 엄마가 이웃 할머니 도움으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 잘못이지.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너무해? 너무한 건 누군데?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평생 딸한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 저 끊을게요. 더 이상 통화 못 하겠어요. 지영아, 10일 안에 돈 갚아.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딸한테 법적 조치라니. 박 할머니가 오셔서 제 등을 토닥였어요. 명자 씨, 울지 마세요. 명자 씨는 잘못 없어요. 순자 씨, 제가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자 씨가 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알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10일이 지났어요. 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돈도 오지 않았어요.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명자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순자 씨.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남은 모녀 관계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어요. 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돈도 사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혹시 딸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손녀 예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래요. 할머니는 저희 미워하세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미워?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너희를 미워할 리 없잖니. 할머니는 너희가 제일 사랑스러워. 하지만 그 다음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손녀 생각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돈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다음 날 박 할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명자 씨, 제가 오늘 마트에서 명자 씨 따님을 봤어요. 지영이를요? 네. 그런데 사위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박 할머니가 말을 망설였어요. 뭐가 어때요, 순자 씨? 사위분 얼굴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도박하는 사람 얼굴 같았어요. 도박이요? 제 남편이 옛날에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굴을 알아봐요. 눈빛이 달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사위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번 주까지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명자 씨, 혹시 따님이 받은 돈이 정말 사업 자금이 맞을까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순자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딸네 집으로 갔어요. 10개월 만이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는 처음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어요. 그제서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지영아.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지영아, 문 좀 열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돌아가세요. 지금 정말 바빠요. 바쁘지 않아. 엄마 목소리 듣고 있잖니. 문 열어. 결국 문이 열렸어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말라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은 거의 검은색이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들어가도 돼? 딸이 마지못해 비켜섰어요. 거실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소파에는 빨래가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영아, 청소를. 엄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때 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목소리였어요. 안 돼. 이번엔 꼭 될 거야. 내가 느낌이 온단 말이야.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민수 씨 뭐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무것도. 그냥 친구랑 통화 중이에요. 그때 사위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가까이서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는 산발, 수염은 덥수룩,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화면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잔액 영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이게 뭐예요? 사위가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 이건 도박 사이트잖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들어보세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 설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내가 준 돈을 도박에 쓴 거야?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처음엔이라니? 그럼 나중엔? 민수 오빠가 3년 전부터 도박을 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처음엔. 3년. 3년 동안이나. 그래서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엄마한테 잠깐만. 그럼 5천만 원도?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위분, 설마 두 번째 돈도?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엔 꼭 따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따낸다고요? 도박을?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돈이, 내 평생 모은 돈이 도박으로 다 날아간 거야?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너는 알고 있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내가 준 거야? 내 노후 자금을? 엄마, 민수 오빠가 사채업자한테 협박받고 있었어요. 갚지 않으면 애들한테까지 위험이 온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왜 엄마 돈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딸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는 내 돈으로 도박하고 나는 이웃 할머니 도움으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8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리고 용서를 바라요?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또 뭘 빼앗길지 모르니까. 엄마,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딸이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도박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딸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문이 닫혔어요.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박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 말이 맞았어요.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도박이었어요. 다 도박이었어요. 8천만 원이 다 도박으로 날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딸네 집에서 돌아온 후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박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와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명자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순자 씨, 입에서 아무 맛도 안 나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이 도박으로 날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관리사무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204호 김명자님, 관리비가 이제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시면 단전 조치하겠습니다. 단전. 전기를 끊는다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꼭 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통장엔 10,000원도 안 남았어요. 그날 오후 박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명자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관리비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안 돼요. 이미 순자 씨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명자 씨, 전기 끊기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나중에 갚는다. 딸도 그렇게 말했었죠. 순자 씨, 저는 결국 박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순자 씨한테까지 빚지고 싶지 않아요. 박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명자 씨, 무슨 말씀을. 순자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그만할게요. 명자 씨, 저는 문을 닫았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창밖을 봤어요. 15층이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고통 없이 끝날까?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집을 정리할까? 순자 씨한테 패 끼치기 싫은데. 옷장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서랍 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다 날렸어요. 딸한테 빼앗겼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나 곧 당신한테 갈게요. 그곳에서는 나를 용서해 줄 거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제 곧 끝이야.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유서를 쓰기로 했어요. 딸 지영에게. 엄마가 먼저 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약해서. 8천만 원은 이제 잊어라. 엄마도 용서할게. 예린이랑 준호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끝까지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글씨가 눈물에 번졌어요. 박순자님께. 순자 씨,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순자 씨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버텼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명자 올림. 2통의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이제 갈 시간이야. 창문을 열었어요. 15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참 작았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낮았을까? 창틀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어차피 곧 죽을 건데.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명자 씨, 명자 씨, 저예요, 순자 씨. 박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명자 씨,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명자 씨, 제발. 제발 문 열어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섰어요. 문을 열었어요.
박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명자 씨, 괜찮아요? 순자 씨, 왜? 박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자 씨,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자 씨, 설마 그런 생각한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들을 봤어요. 명자 씨, 이게 뭐예요? 박할머니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읽더니 와락 저를 껴안았어요. 명자 씨,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자 씨, 명자 씨가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혼자예요. 명자 씨만 있으면 저는 외롭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순자 씨도 외로웠어요? 그럼요. 저도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남편은 일찍 죽고 매일 혼자였어요. 근데 명자 씨 만나고 나서 행복했어요. 저도 순자 씨 덕분에.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박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명자 씨, 우리 같이 살아요. 제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순자 씨 집에요? 네. 저도 혼자 사는 집인데 넓어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하지만은 무슨요? 명자 씨가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박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명자 씨, 제발이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순자 씨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는 박할머니를 안았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그날 저는 박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박할머니 집은 제 집보다 조금 컸어요. 방이 2개였어요. 명자 씨,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좋아요. 순자 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요.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 딸보다 순자 씨가 더 진짜 식구구나. 그날 밤 박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명자 씨, 많이 드세요.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순자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 순자 씨 때문에라도 살아야 해. 박할머니 집에서 산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를 봤어요. 순자 씨,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명자 씨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박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아니, 딸보다 더 나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 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계신가요? 딸이었어요. 박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안 계신데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발이요. 어머니 좀 뵙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박할머니가 다시 저를 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딸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2주 사이에 더 말라 있었거든요.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민수 오빠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민수 오빠를 더 이상 못 믿겠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도박했잖아요. 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도 바보였어요. 민수 오빠가 바뀔 줄 알았어요. 도박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갈 거예요. 친정? 제 집을 말하는 거겠죠. 지영아, 엄마 집은 이미 없어. 알아요. 관리비 못 내서 나오셨다는 거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딸이 더 심하게 울었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저희 셋은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돈 갚을게요. 어떻게? 제가 일자리 구했어요. 마트 계산대요. 월급은 적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 8천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예린이가 드릴 게 있대요. 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예린이가 그동안 모은 용돈이에요. 20만 원. 봉투를 열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들까지. 그리고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마이너스 예린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린이가 이걸. 네. 예린이가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다고. 손녀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지영아, 이건 받을 수 없어. 예린이 용돈인데. 엄마 받아주세요. 예린이가 할머니한테 꼭 드리고 싶대요. 저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 강민수라고 합니다. 장모님 계신가요? 사위였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 오빠. 사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요. 어머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사위가 머리를 바닥에 박았어요. 제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알아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조금씩 하다가 어느새 빠져들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잃으면 또 따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번엔 꼭 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본전 찾을 것 같고,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채를 썼고, 빚이 늘어났고,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 8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계속 머리를 조아렸어요. 근데 어머님, 제가 달라졌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치료센터요? 네. 매주 3번씩 가서 상담받고 자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제 참석 증명서예요. 지난 2주 동안 6번 참석했어요. 박 할머니가 카드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정말이네요. 어머님, 저 이제 도박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중독 방지 앱 깔았어요. 카지노 사이트는 전부 차단했어요. 사위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차단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사위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100만 원입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일용직이요? 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어요.
2주 동안 매일 나가서 사위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게 시작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80개월 걸려도 100개월 걸려도 꼭 갚겠습니다. 80개월, 거의 7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도박으로 잃은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뭘 잃었는데요? 가족을 잃었어요. 지영이를, 예린이와 준호를, 그리고 어머님을 잃었어요. 사위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사위가 딸을 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혼하지 않으려고요. 뭐라고요?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지영아, 나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내가 정말 바뀔게. 다시는 도박 안 할게. 민수 오빠, 나 없으면 애들은 어떡해. 예린이랑 준호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위를 용서해야 할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박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가 결정하세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 씨, 네, 어머님. 진짜 바뀔 수 있어요? 네, 꼭 바뀌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쉽게 안 낫는다던데요. 맞습니다. 평생 싸워야 하는 병이래요. 근데 저 이제 알았어요. 혼자는 못 이긴다는 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 매주 치료센터 다니고 매일 자조 모임 가고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다시 도박하고 싶을 때 말려달라고. 저는 딸을 봤어요. 지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를 믿고 싶은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또 속을까봐, 또 도박할까봐. 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사위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나 정말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너 믿어줘. 제발. 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진짜 바뀌는 거지? 응, 꼭 바뀔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매주 치료센터 참석 증명서 가져오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끝이에요. 네. 둘째, 매달 100만 원씩 갚으세요.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지영이한테 잘하세요. 다시 한번 도박하면 그땐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날 딸 가족은 모두 돌아갔어요. 박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명자 씨,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또 속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심인 것 같던데요. 순자 씨도 그렇게 봤어요? 네. 사위분 손 보셨어요? 굳은 살이 가득하던데. 정말 이랬나 봐요. 박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명자 씨, 예린이 용돈 봉투 보셨죠? 네. 손녀가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명자 씨도 손녀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예린이 봉투를 다시 봤어요. 구겨진 돈과 쪽지.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또 났어요. 그래,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지.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치료센터 참석 증명서를 가져왔고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600만 원을 받았어요. 아직 7,400만 원이 남았지만 적어도 성의는 보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민수가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딸 지영이도 달라졌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자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니? 네.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손녀 예린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저 이번 달 용돈 또 모았어요. 예린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갖고 있어. 싫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예린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예린이가 모은 용돈이 120만 원이 됐어요. 예린아, 고마워. 할머니가 잘 쓸게. 할머니 사랑해요. 손녀를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 해. 저는 지금도 박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딸이 여러 번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지영아, 엄마는 이제 순자 씨랑 사는 게 편해.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박할머니와 사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에는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TV 보고. 명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좋아요. 순자 씨, 70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제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작은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뭐니? 엄마 명의로 적금 들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네. 저랑 민수 오빠랑 반반씩 넣어서요. 5년 뒤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천만 원. 제가 처음 빌려줬던 금액이었어요. 지영아, 엄마 8천만 원 다 갚으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건 엄마만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엄마 쓰시라고. 딸이 처음으로 저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어요. 고맙다, 지영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그때 엄마가 기회 주지 않으셨으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딸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그리고 딸도 사위도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았다는 걸. 6개월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정말? 네. 제가 다니던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뽑아줬어요. 민수의 얼굴이 밝았어요.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이제 매달 200만 원씩 갚을 수 있어요. 200만 원. 그럼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민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님. 지영이도 계속 일하고 있고, 저희 이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요. 민수가 웃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제 1년 동안 도박 안 했어요. 정말? 네. 치료센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버티면 2년 버틸 수 있고, 2년 버티면 평생 버틸 수 있대요. 잘했어요, 민수 씨.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직도 도박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족도 잃고 인생도 잃고 그날 민수가 돌아간 후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명자 씨 어때요? 기분이. 순자 씨 신기해요. 뭐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 자격이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명자 씨가 행복할 차례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딸한테 8천만 원을 빼앗겼던 것,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죽음을 생각했던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박 할머니라는 진짜 가족을 만났고, 딸이 변하는 걸 봤고, 손녀의 진짜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참 밝은 달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달이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여보, 보이세요? 저 달.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돈은 날아갔지만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행복해졌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박 할머니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명자 씨, 자요? 아니요, 안 자요. 우유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또 고맙다고요? 몇 번째예요? 그래도요. 순자 씨 아니었으면, 명자 씨 아니었으면 저도 외로웠을 거예요. 서로 고마운 거죠. 박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명자 씨, 내일 북한산 갈 거죠?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일찍 자야 해요. 새벽 6시에 출발해야 하니까. 70 가까운 나이에 등산을 간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북한산에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정상에 올라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와, 정말 멋지다. 그러게요, 명자 씨.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순자 씨, 제가 이런 생각 해봐요. 무슨 생각이요? 나는 68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 맞아요.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산 아래에는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넓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좁은 곳에서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상은 넓고 제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박 할머니와 함께, 손녀들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 저는 이제 진짜 박순이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 김명자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8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저 자신을 찾았고, 진짜 가족을 만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